자, 아까 유형 2번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485번 오세요. 자, 문제를 보면은 세타가 3, 4분면 각도래. 자,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봤을 때 세타가 존재하는 게 여기에 언저리에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항상 각도는 시초선의 양의 방향이라 그래. 양의 방향, 양방향. 양의 방향으로 시계 반대로 돌아간 각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타가 여기쯤 위치한다고 쳤을 때 이 각도는 어쨌든 180도만큼보단 클 거고 270만큼 작겠지. 그러니까 세타를 각도의 범위로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네. 근데 얘기했잖아.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는 세타가 뭐 220도, 뭐 240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한 바퀴를 돌고 온 건지 두 바퀴를 돌고 온 건지 모른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그냥 이 한 줄의 문장만 보면 세타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야. 그럼 이게 한 바퀴를 더 돌고 온 걸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쓰려면 어떻게 쓰냐 이건데, 자, 먼저 여기다가 파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를 파이로 바꾸면 얘는 그냥 1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라는 거 이해되지? 근데 사실은 그게 몇 바퀴를 더 돌고 온 건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그 범위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만약에 n이 0이야. 그러면 한 바퀴도 안 돌고 이렇게 있다. 이런 뜻이고. n이 1이야.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와서 450도부터 63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냐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문제가 2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부 다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여기가 파이 플러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로 나눈 거니까 4분의 3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서 이제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볼 거야. 1번 정수 n이기 때문에 n이 만약에 0이면 그때는 0이니까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 사이에 세타가 2분의 세타가 있었다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n이 1이면 얼마야? 2분의 3파이부터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4분의 7파이. 이해돼? 그러면 n이 2면 n이 2면은 잘 생각해봐. 여기가 2야. 2파이야. 그러면 2분의 5파이잖아. 혹시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야, n이 2가 되잖아? n이 2가 되면 이미 얘가 한 바퀴야. 그러니까 n이 0일 때 생기는 2분의 파이라는 범위랑 n이 2일 때 2파이 더하기 얘가 되는 범위는 같은 거잖아. 2파이가 한 바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n이 2인 거를 써서 계산을 막 해봤자 그거는 1번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범위는 1번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 두 개만 하면 된다. 호령아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걸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어디 있는 거야? 90도보다는 크면서 135도보다는 작은 거니까 여기 언저리에 있겠지. 2, 4분면. 두 번째는 270도보다는 크면서 315도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언저리에 있겠지. 그래서 얘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2, 4분면과 4, 4분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노력만 하면 돼. 여기를 꼭 잘해야 된다. 이거를 다 풀고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 오히려 재미가 없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원을 얘기하고 각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즐기진 못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고. 알았지?
자, 뒤로 오시면 유형 5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정리하고 갈게. 부채꼴의 반지름을 R,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 그리고 이때 세타는 각도 표현이 아니고 라디안 표현이라고 할게. 항상. 그게 기본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보통 뭐라고 적어? L이라고 적어. 부채꼴의 넓이를 보통 뭐라고 적어? S라고 적어. 영어 싫어하지만 길이는 이렇게 쓴다. 넓이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L과 S라고 하는 거야. 이게 표면적이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라고 한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끝.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한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서 이렇게 세 줄을 기억해주면 된다. 알았지? 뭐 오늘이야 아직 공부 못했으니까 집 가서 공부할 땐 꼭 외워놓고 풀어. 보지 말고. 맨날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서 풀면 안 늘어. 자, 그러면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2파이래.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호의 길이 L은 6파이래. 넓이 S는 12파이래. 근데 내가 해본 게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며. 근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 호의 길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파인 거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왔다 갔다 비교해 보시면 그냥 반지름이 4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다시. 그래서 반지름은 4가 되었대. 근데 문제는 반지름이 아니고 중심각 구하라 그랬잖아. 중심각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그러면 호의 길이에는 6파이라고 쓰고, 왜 이래. 6파이라고 쓰고, 반지름엔 4라고 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세타를 4분의 6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499번에 별표 쳐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선배들도 진짜 제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되게 쉬울 거고,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기본 개념을 쓰려고 하는데 선배들은 이상한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기본 개념대로 가봐. 문제를 생각해보면은 원점이 있다. 점 P가 어디야? 12,-5래. 그럼 뭐 대충 찍으면 12칸 가고 5칸 내려가면 되니까 이런 데 있지 않겠어? 그때 동경 5P래. 동경이니까 뭐지? 그냥 여기 중심과 얘를 연결한 이 시계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각의 크기가 세타래. 별다른 말이 없으면 각도는 항상 어떻게 얘기한다? 시초선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을 얘기한다. 이걸 세타라고 한다. 이런 뜻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분명히 현재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원이 안 보이지만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그런 거였잖아.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각도가 얼만큼 돌아가면 그 녀석의 좌표를 쓰기를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반지름 곱하기 사인 이렇게 쓰기로 한 게 기본 약속 아니었어? 그러면 여기엔 원이 없지만 얘가 원 위에 점이 되게끔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냥 여기다가 막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아씨 한 다음에 막 여기 길이가 얼마고 막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자, 다시 배운 대로 가. 분명히 오늘 배운 건 원 위에서 좌표를 쓸 때였어. 근데 저긴 원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을 그려야지. 그러면 자, 여기에 12,-5가 있대. 그러면 이게 반지름인 거 맞죠? 반지름 얼마야? 13 바로 보여? 50이 13이니까? 그럼 내가 원을 요렇게 그렸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13이라는 거 인정하지? 그때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를 얘를 보고 쓸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쓰면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그냥 이게 우리가 배운 정의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좌표가 12하고 -5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울 수가 없어. 그냥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얘가 -5야. 그치? 자, 그래서 천천히 가면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탄젠트는 뭐 분의 뭐야? 탄젠트는 자 생각해봐. C, A, B가 있어. 여기 세타 잡고 자 사인 세타 불러주세요 한 번만. C분의 B. 코사인 세타 불러주세요. C분의 A. 탄젠트 불러주세요. A분의 B. 그럼 혹시 여기에 있는 CC가 지워지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탄젠트는 이렇게 약분하시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 CC 지워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래서 그냥 얘랑 얘랑 나누면 돼. 됐어? 그럼 탄젠트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12분의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아, 얘가 밑에 있는 거니까. 얘가 분자에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잘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항상 원을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하겠다는 거야. 됐어요? 되게 쉬운 얘기 할게. 여기에 좌표를 부호를 불러주면 양수 맞아? 아 존나 쉽지. 여기는 음수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 음수지. 아 너무 쉽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정했을 때 항상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며. 그리고 이게 X좌표 역할이고 얘가 Y좌표 역할이라며. 그치? 이 생각을 해봐. R은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지 않을까? 반지름은 길인데 길이가 어떻게 음수야? 뭐 땅바닥으로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는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의 부호랑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긴 무슨 뜻이야? X도 양수고 Y도 양수란 얘기지? 그 말은 여기서만큼은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여기서는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이걸 박으면 돼. X 값은 코사인, Y 값은 사인.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부호를 써볼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부호 플러스 코사인 부호 플러스. 됐지? 그럼 탄젠트는 코분의 싸니까 얘분의 얘니까 양수겠지. 자, 그럼 여기는 사인 부호, 코사인 부호, 탄젠트 부호. 사인이 무슨 좌표라고? Y좌표라고? 사인이 무슨 좌표? Y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두 개를 나누니까 탄젠트는 음수. 그럼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 순서대로 불러줘봐. 마마뿔 인정합니까? 그럼 여기는 마, 뿔, 마. 됐어요? 헷갈리는데 이거를 막 뿔뿔뿔 뿔마마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안 외워져. 그럼 외울 게 너무 많아.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쌤들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이거 학교에서 뭐라 가르치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중에 양수인 거의 부호를 쓴다 치면은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양수야. 여기 있는 거는 사인만 양수야. 여기 있는 건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 있는 건 코사인만 양수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순서대로 얼싸안고 막 이래. 실제로 다 그래. 모든 전국의 쌤들 다 그렇게 가르쳐. 올, 싸, 안고. 이렇게 해서 안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가 외울 수 있는 대로 외워라. 알겠지? 이해를 하면 제일 좋지만 정 모르겠으면 앞 글자를 따서라도 외워라. 알겠지? 뭐 그런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문제가 이거를 모두 만족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먼저 사인과 코사인의 탄젠트의 부호를 볼게. 됐죠? 먼저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양수라는 건 무슨 뜻이지? 둘 다 부호가 뿔뿔이든 마마든 둘이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얘랑 부호가 똑같아야 돼. 1번에 의하면. 근데 얘를 보면 또 어때?
이것도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부호가 똑같이 나오려면 전부 사이좋게 이렇거나 전부 사이좋게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럴 수는 없지 않겠어? 왜냐면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양수일 거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부호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말이 안 되겠지. 그럼 몇 사분면이야? 그렇게 답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할까? 밑에 거? 해보세요. 504번. 자, 해볼게. 항상 뭐부터 보냐면 양수인 거부터 보자. 코사인이 양수래. 그럼 코사인이 양수면 무슨 좌표가 양수야? x좌표가 양수야. x좌표가 양수니까 몇 사분면이야? 1 아니면 4지. 1 아니면 4지. x좌표가 양수니까. 근데 얘가 말이 되려면 x좌표가 양수니까 1사분면 4사분면인데 만약에 1사분면이면 이것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사분면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를 외우면 제일 빠르긴 한데 아무튼 4사분면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1번 몇 사분면? 아 이렇게 봐. 알지? 여기가 이 반바퀴가 파이 반의 반바퀴 반의 반의 반바퀴라고 보는 거야 항상. 그렇게 봐야 쉬워. 그러면 얘는 1사분면이겠지? 파이를 안 넘어갔으니까 이건 2사분면이겠죠? 얘는요? 4분의 5파이 어떻게 써? 자 힌트 대분수로 써봐. 4분의 5가 몇과 몇 분의 몇이야? 1과 4분의 1이잖아. 그럼 파이 더하기 4분의 5파이 아니야? 4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만큼 간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라. 3, 4분면. 그렇게 생각해야 편해. 그러면 3분의 5파이를 이렇게 봐도 되지.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그러면 파이만큼 간 다음에 120도만큼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사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뺐다라고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간 다음에 60도만큼 되돌아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 관점들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180도를 여기다가 넣어갖고 각도를 계산하는 건 하지 마.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알았지?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노력해. 알아듣고 있죠? 혹시 뭐 이런 거 기억나? 얘들아 507번 같은 거? 이게 뭔가 루트분의 루트를 하나로 합칠 때 갑자기 음수가 생긴다. 부호가 어때야 됩니까? 분모가 음수다. 분자는 음수가 아니다. 기억나? 그런 식으로 고1 얘기가 좀 섞이는 거지. 이해됐어? 뭐 그런 정도만 조금 추가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자, 510번이고요. 자, 제목은 이거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을 계산해야 돼, 이제. 근데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내용이 얼마 없거든. 봐. 계속 출발은 원이야.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 여기 원 위에 점을 뭐라고 쓴다? R 코사인, R 사인이라고 쓴다. 그치?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R이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 얼마 전에 공통수학 2에서 평면좌표 배웠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할 수 있겠지? 여기 원점이니까. 해봐. 한 번만 써봐. 그러면 원점과 이 친구의 거리를 쓴다고 치면 루트 x값끼리 빼서 제곱, y값끼리 빼서 제곱이잖아. 그러면 r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걸 더한 게 거리일 거 아니야. 근데 그 거리가 r하고 똑같으면 되지. 그럼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해주면 이 친구가 r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r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그게 r 제곱 이렇게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양쪽에 r 제곱, r 제곱, r 제곱 지우면 결론이 뭐냐면 사인을 제곱한 거랑 코사인을 제곱한 거의 합은 무조건 1이다. r 제곱을 지우면 되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이해했으면 그냥 저 결론을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매번 이렇게 거리를 구할 필요 없이.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얘기한 대로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분의 싸다. 이렇게 두 개 갖고 푸는 거야. 내가 쉽다고 한 이유가 식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에서 풀라고 시켰으면 네가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이런 모양들이 어떻게 얘가 나오게끔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하나만 봐. 이거는 옛날에 뭐 미국인들, 영국인들이 정한 것 같은데 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거듭 제곱은 주황색처럼 쓸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사인 세타를 3번 제곱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라는 값이 있는데 그거를 3번 제곱했다. 선생님 사인 세제곱이 뭐예요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파란색처럼 안 쓰고 주황처럼 쓸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됐어? 얘들아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도가 같아야 됩니다. 보다시피 각도가 똑같아야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 여기는 막 60도인데 여기가 막 30도면 되겠냐고. 안 되지. 각도가 똑같은 게 들어갔을 때 사인 코사인의 제곱을 더하면 1이다. 오케이? 그래서 딱 요거 두 줄로 푸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510번을 보면은 일단 여기는 문자가 사인 코사인으로 써있네. 근데 이 새끼는 탄젠트라고 써있네. 종류가 여러 개면 불편하잖아. 종류를 통일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를 탄젠트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탄젠트를 대입해서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바꾸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야. 천천히 합시다. 자, 위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 할게. 그럼 코사인, 뭐 하냐 나 지금.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제곱끼리 빼는 거니까. 자, 코사인 더하기 사인, 그리고 코사인 빼기 사인. 이해됐어? 자, 아래에 있는 거 저거. 야, 저거 인수분해 되니? 절대 안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 돼? 1인데 어떻게 인수분해 돼?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있는 1을 뭐라고 바꾼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저 1을.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요렇게 봤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1로 내두면 안 보이는데 초록색으로 바꾸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탄젠트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쓴다. 그래야 그나마 종류가 줄어드니까. 여기도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쓴다. 이해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그냥 빼기 1이라고 적으면 계산이 안 되지 않겠어? 여기도 뭐라고 바꿔야 돼? 코사인분의 코사인. 아니 1은 뭐니까? 1은 항상 a분의 a니까. 그래서 중요한 생각은 흰색은 냅두시고요.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도 코사인분의 코사인. 이해됐니? 그럼 다시 분자에 있는 건 내가 이미 인수분해 해놨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분모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것의 전체 완전 제곱식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요렇게 생긴 분자에다가 요렇게 생긴 분모에다가 단체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걸 곱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실제로 적어주면 사인 빼기 코사인이 분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분자, 이렇게 분모 이렇게 있지 않겠나? 이해하지? 그러면 왼쪽 식에서 요만큼 한 개 한 개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 한 개 했고 여기 제곱 안 쓰면 되겠지. 그럼 남는 걸 봤더니 분모가 똑같네?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네? 분자끼리 더하니까 얼마야? 0이지. 그럼 결국에 졸라 풀었더니 답이 얼마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분모인데 분자가 0이니까 답은 0이겠지.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쉽진 않은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두 가지씩만 잘 쓰려고 노력하면 된다. 알았죠? 자, 514번.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유, 어렵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다. 오늘 이걸 배우기 전에 당신들이 볼 땐 졸라 이상하죠?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어떻게 음수지?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린다는 거야. 코사인 값은 무슨 좌표라고? X좌표라고? 그러면 여기 앞에 R 코사인이 없이 그냥 코사인이니까 여기 앞에 곱해진 거를 1이라고 본다고 치면 반지름이 1인 원 입장에서 1 코사인이 X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인정하지? 왜 1이야? 여기가 1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원 입장에서 각도가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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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멈춰? 여기서 멈춰.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이제 랜덤 박스가 돌다가 멈췄어. 딱 여기 멈췄어. 멈췄더니 여기 점이 딱 하고 찍혔는데 거기에 있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였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됨? 아, 그러면 Y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면 X좌표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그럼 길이는 5분의 4였겠지. 길이는. 얼마인지 아시는 분? 물론 이거를 피타를 써갖고 X제곱 더하기 25분의 16은 1이다 할 수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지 않아? 비율을 5배 확대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대 4대 3이니까 5배 확대한 게 이렇게 되려면 원래는 5분의 3이었겠지. 찾았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 알겠어? 그럼 다시 이걸 보고 얘를 뭐라고 답해야 돼?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어요 선생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탄젠트는 뭐게? 4분의 3이었겠지. 아유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저거 뭐 계산하는 거 뭐 그냥 애기들 장난이겠지. 그지? 자 근데 이제 하나 팁을 줄게.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잘했는데 뭐가 조금 아쉽냐면 여기가 분수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분수 5분의가 싫어. 그래서 처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있잖아. 양변에 5를 곱해. 어때? 그러면 이제 얘가 R로 보여?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다.
그럼 초록색으로 풀 땐 어떤 원을 그리면 돼? 반지름이 5짜리로 커진 원을 그리면 되지.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5짜리로 커져 있는 원이 이렇게 각도를 돌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췄더니 그 멈춰있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y좌표가 마삼이었겠지. 그럼 이제부터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써있는 게 얘였다 하시면 되겠네.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죠? 알아들었어요? 5배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근데 분수가 너무 싫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2개만 하고 가자. 숙제는 어떻게 조절할지가 좀 힘들겠네. 목요일까지라. 됐죠? 자, 남은 유형 2개는 앞에서 배운 거대로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자, 무슨 계산? 한번 복습합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 그 다음 탄젠트를 만났을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 바꿀 수도 있다. 바꾸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이 2개만 잘 기억하고 푼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자 봐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 근데 문제가 갑자기 대뜸 저걸 구하래. 자, 그러면 얘랑 빼는 게 지금 내 목적이잖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이걸 답을 내려면 얘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요것만 알면 끝나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면 뭘 해야 될까? 이 중에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야. 설마 2번째 걸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탄젠트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거랑 문제가 알려준 이거를 잘 조립해서 얘를 구하는 곱셈 공식 문제겠네. 인정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어색하면 이렇게 바꿔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x 플러스 y는 2분의 1인데 x 빼기 y를 구하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로 바뀐 거죠. 알아들었어요? 괜찮?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 빼기 y의 전체 제곱에다가 4xy를 더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풀려면 여기 있는 이 xy가 필요하겠지. 그럼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1 넣고 여기다가 뭐 넣고 이걸 구하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풀면 되겠지.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522번. 내 생각보다는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안 까먹게 복습을 좀 해.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차라리 아까 그 로그 했던 거 숙제를 없애든가 할게. 차라리 거기를 없애고 여기를 많이 해. 여기는 너무 중요해.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감이 금방금방 돌아오거든. 근데 지수로그는 솔직히 지금 많이 해도 나중에 다 까먹을 거야. 여기는 그냥 개념이 다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했으면 여기를 좀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고.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뭐 할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겠지 뭘.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5분의 3 두근의 곱 5분의 k 만 보면 풀 수가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우린 뭘 알고 있다고? 제곱하고 더한 게 1인 거를 항상 써먹을 수 있다고. 끝났네. 요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2개 빼면 얘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한 거에다가 요거를 2개 빼주면 5분의 2k를 빼주면 그게 얘가 나오겠지. 알아들었어? 응. 요거 제곱해서 이거 빼면 뭐 2개 빼면 얘니까 그래. 끝났네.
1차 방정식이잖아. 이렇게 2단원이 끝났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가 끝났을 때 다음 시간에 이제 y는 얘를 무슨 함수라 그런다고? 지수함수.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를 배우고 로그함수. 그럼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삼각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이제 뭐 할 거야? y는 sin x 이런 거 그릴 거야. y는 cos x 이런 거 그릴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간 x가 뭐인 거야? 각도가 들어가는 거지. 각도가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휴, 다음 시간이 너무 어렵겠다. 아무튼 그렇고. 자, 숙제는 482번부터 525번까지 있는 삼각함수를 먼저 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로그 남은 거를 너가 해. 이거는 딱히 의무로 시키진 않을게. 목요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내가 그렇게 배려해준 만큼 제발 복습 좀 하고 안 까먹게 하고 와. 다음 시간에 왔는데 이거 좌표 뭐야? 이랬더니 x값이 코사인인 것도 모르면 너랑 소통이 안 된단다. 알겠지? 그래서 로그 푸는 거는 자유로 줄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해서 오세요. 들어갑시다.